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쉽고 유익한 보험 정보를 드리는 보험 1번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합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자동차 합의금은 사고로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휴업 손해를 보상해주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 보상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명목은 향후 치료비를 더 높게 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모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방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대신 합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치료를 꾸준히 자주 받는다. 왜 꾸준히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대인 담당자라면 병원을 꾸준히 많이 다니고 있는 분한테 이분은 그래도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더 손해보기 전에 합의금을 더 주어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병원을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하신 분한테 합의를 더 잘 보려고 할까요? 바로 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자주 받는 게 유리하고요. 무엇보다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도 치료를 많이 받아야 금액이 높게 나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최대한 입원을 한다. 처음부터 통원으로 다니신 분하고 처음부터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분하고 마찬가지로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어느 분한테 더 신경을 쓰고 합의를 잘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입원이겠죠. 그래서 치료를 입원으로 시작하신 분하고 통원으로 시작하신 분과는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합의 금액대가 적기 때문에 단 며칠이라도 입원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런데 사정상 입원이 어려우시다면 통원 치료를 그만큼 자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한방병원과 같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작은 동네 병원,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 다니면 병원비가 얼마 안 나오죠. 그럼 대인 담당자는 꿈쩍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치료비 많이 안 나오니까 계속 치료 많이 받으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한방병원과 같은 좋은 병원으로 가시면, 특히 지읒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죠. 그런 곳은 병원비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치료가 길어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합의금을 좀 더 올려서 조기에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닌다. 이 방법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은 회사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자택 근처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받다 보면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곳저곳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담당자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관할이 다르다면 담당자가 변경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먼저 합의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하신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제시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당자가 바뀔 때의 장점은, 전 담당자하고 만약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합의가 잘 안 되었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그분이 또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당자를 자주 귀찮게 한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담당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 사고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건, 많게는 100건 이상의 사고를 맡고 처리를 하다 보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를 자주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합의 얘기는 가급적 먼저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만 보시면 됩니다. 나 지금 이런 치료 받고 있는데 도수치료 받거나 한약 지어서 먹어도 되냐? 알고 있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도수치료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근처에서도 치료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다녀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으로 합의 보자는 말을 안 했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합의를 봐야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찮게 자주 하시고 합의 보자는 말을 먼저 꺼내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시기적으로 합의를 잘 볼 수 있는 적정한 타이밍이 있겠죠. 바로 월말에 가급적 합의를 한다. 만약 합의를 꺼낸 시점이 월 중순이나 월 초라고 하면 최대한 더 치료받고 월말에 하시는 게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월말에 마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고건들이 있는데 부족하면 인사고과의 문제가 되니까 합의를 빨리 하려고 찾아보겠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조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대놓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나 이 정도 금액 원하는데 합의금 산정이 가장 유리할 시기에 합의해달라. 그럼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금액대를 원하는지 알았고 월말에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받아서 처리를 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최대한 치료 꾸준히 받는다, 가급적 입원을 한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병원에서 치료한다,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닌다, 담당자를 귀찮게 한다, 그리고 월말에 가급적 합의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받아야 할 분이라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떼달라고 하세요. 자, 현재 이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향후 몇 주간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의무기록지까지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현재 몸이 안 좋아서 이만큼의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이만큼의 치료를 더 받아야 하니 그만한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서 합의금을 최대한 요청하시면 결제를 올리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유는 정말 바빠서이거나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치료하게 두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그분들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내가 급해지겠죠. 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연락도 없고 하니까 먼저 연락 오게끔 하는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먼저 합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최대한 좋지만 너무 연락이 없고 빨리 합의를 하고 싶다면 그냥 먼저 전화하셔서 합의를 먼저 제시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참고로 어떻게? 많이 부르셔야지 작게 부르면 올리지 못하고 절충하는 금액도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원활한 합의와 만족할 만한 합의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사고 후에 합의를 잘하고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알고 모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 1번지였습니다.